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내용은 비율 분석을 좀 오늘부터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 이렇게 좀 나눠서 차근차근 좀 비율 분석을 살펴볼까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재무제표 분석의 대표 주자가 뭐냐면 비율 분석입니다. 비율 분석이를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비율 분석이라 하냐면 결국 재무 상태표, 그렇죠, 밸런스 시트라고 얘기하는 재무 상태표와 포괄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직접적으로 정보를 얻고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과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비교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 때, 비교해서 판단을 내릴 때 단순하게 이렇게 재무제표 자체를 가지고 그냥 직관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디테일한 어떤 비교를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재무제표 자체를 가지고 비교해서는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사용하죠? 비율 분석을 사용합니다. 이 비율 분석은 재무제표의 그 각각의 항목, 즉 재무상태표의 각 항목, 예를 들어 뭐 유동자산, 유동부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등의 각 항목들의 서로의 어떤 관계, 이런 비율의 어떤 관계식, 주로 뭐 이제 나눗셈이죠. 나눗셈, 곱셈, 이런 비율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의미 있는 숫자,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그 관계에 의한 숫자가 뭐죠? 비율이에요. 이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어떻게 한다? 좀 더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비율 분석이 갖는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직접적인 재무제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그리고 더 정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율 분석이 되게 여러 가지 토픽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거를 몇 차례에 걸쳐서 좀 차분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냥 뭐 빠르게 가지 말고. 자, 먼저 우리가 비율 분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뒤에 이제 보면 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나타나는 유동성 비율, 그 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부채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자 자본 구성 비율,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 뭐 수익성 비율, 활동성 비율 다 볼 건데 그 비율을 그럼 구성 계산했다 할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 예를 들어서 자 주식회사 A의 기업의 어떤 비율을, 각각의 비율을 계산했는데 이 비율과 비교 대상이 돼야 되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거와 비교했을 때 얘가 잘했다 못했다가 나오려면 어떤 비교 대상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비율이 필요한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 표준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라이테리언이 돼야 되는데 표준 비율이 뭘로 삼을 것인가? 가장 뭐 쉬운 건 뭐냐면 이 분석 대상 기업의 A 기업의 과거의 비율, 아 과거보다 좋아졌구나, 그렇죠, 과거보다 좋아졌구나, 그런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분석 기업의 과거 비율도 많이 쓰고요. 또 뭐죠? 경험적 재무 비율. 이건 여러분 숱하게 기업들을 분석하고 경험해 봤더니 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건 여러분 뭐 수치상으로 산출해낸 게 아니라 뭐예요? 말 그대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유동 비율이 뒤에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유동 비율, 당자 비율, 자기 자본 비율, 뭐 비유동 비율을 다 우리가 공부할 건데 공부할 때마다 다시 와서 보겠지만 유동 비율은 200% 이상. 유동 비율은 여러분 뒤에 공부하겠지만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예요.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러면 유동자산이 200이고 유동자산이 100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자, 이거 계산하면 200%죠. 그렇죠? 유동자산, 1년 이내 현금화되는 자산이 1년 이내 갚아야 될 부채보다 몇 배 많아요? 2배. 200%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딱히 어떤 산식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봤더니
유동 비율이 200% 이상 되는 기업들이 훨씬 더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훨씬 더 안정적이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으로 경험한 거죠. 경험적 그래서 재무 비율을 얘기합니다. 유동 비율이 200% 이상이다. 당좌 비율 뒤에 공부할 거예요. 100% 이상이다. 유동부채분의 당좌 자산의 비율이 적어도 당좌 자산이 유동부채만큼은 있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 이상 있어야 된다. 자기자본 비율 50% 이상. 네, 전체 자본 중에서 부채와 자본 중에 자기 자본이 5% 이상, 자기 자본이 50% 이상 돼야 되고 비유동 비율이 100% 이하여야 된다. 비유동 자산이 자기 자본보다 적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뒤에 공부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험적 재무 비율, 즉 경험에 의해서 이 기업들이 이런 비율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좋은 성과와 그 좋은 발전을 보였더라. 그래서 이런 경험적 재무 비율도 표준 비율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걸 거예요. 산업 평균 비율. 네. 이 산업이 전기전자다.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의 기업들의 평균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하고 이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건 말 그대로 평균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긴 하지만 평균보다 좋다 나쁘다에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도전적이고 발전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많이 못 쓴다. 선도 기업의 재무비율을 써요. 즉 우리가 쫓아가서 넘어서고 싶은 기업의 목표 비율이겠죠. 그래서 그 기업의 어떤 그 업종에서의 제일 잘 1위 하는 기업의 재무 비율을 가지고 우리 회사와 비교해서 우리 회사가 이 선도 기업보다 어느 부분이 뒤지고 어느 부분이 뛰어난지를 판단할 때 많이 쓰는 게 선도 기업 재무 비율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 가장 많이 쓸 때 하는 게 이제 산업 평균 비율이겠죠. 이 기업을 평가할 때 산업 평균 비율을 가장 많이 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의 비율이다, 경험적 재무 비율이다, 산업 평균 비율이다, 선도 기업의 재무 비율이다. 이런 것들은 각각의 필요와 어떤 목적, 평가 목적, 의도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뭐 이걸 암기하고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 비율이 이렇게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스타트로서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또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